네,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뭔가 오늘 되게 상당히 화기애애하네. 점수를 받아서 그런가? 예.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깝고,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101페이지의 문제 2번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냥 함수를 하나 써놨어요. 얘는 4차 함수인데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0이 된 x를 찾을 수가 있죠. x가 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0을 대입하면 0이 되는데 2'이 문제가 뭐가 있어요? 부호가 안 변하죠. 플러스 0 플러스로 가면서 부호가 안 변하죠. 그래서 이 4차 함수는 어떻다? 변곡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 2번. 문제 2번이 없는데. 그래, 없어요? 있네요. 있어요? 역시 생활과 윤리 화이팅. 네, 네, 사문 화이팅. 사문. 윤사야? 생윤 윤사야? 네. 대단합니다,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극대극소 파악하는 거랑 똑같죠. 미분을 해서 0이 된 점을 찾은 다음에 부호 변화를 체크해야 된다. 변곡점도 마찬가지죠. 함수만 바뀌는 겁니다. 2'으로, 이계도 함수로.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어서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02쪽으로 가서 예제를 보죠. 예제. 자,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죠.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최소값이 얼마? 최소값이 얼마? 질문. 최소값이 얼마? 저 함수의 최소값. x가 0보다 클 때. 이게 사실 인간이 상당히 똑똑한 동물이어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하면 답을 찾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답을 찾아요. 자, 최소값 얼마? 자, 다시 질문. 미분하지 않고 최소값 얼마? 미분하지 않고 최소값 얼마? 라이프 사이언스. 2요? 왜요? 저 제곱인데? 제곱인데 로비스트? 로비스트 브로커는 뭐야? 누구 거지? 강사 시대인재. 시대인재. 좋습니다. 시대인재. 오치. 스바. 네. 역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활용. 네. 왜 꼭 읽으려고 그랬는데 웅변도해야 할 거란 말이야. 질문했잖아. 미분하지 말고 최소값 어떻게 구해? 대충 그래프에 개형 추가하면. 대충요? 대충? 어디서 대충? 질문이 좀 어려웠죠? 다시 해봅시다. 얘는 알아요? 네. 등호가 언제 성립하죠? A랑 같을 때. 좋습니다. 얘가 이제 2개짜리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개짜리도 할 수 있을까요? 3개짜리? 3개짜리. 뭐 따로 배우지 않았겠지만 3개짜리 산술기하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몰라 스바 나도 몇 종인지 어떻게 알아 이 스바 내가 진짜 씨. 이런 스바 진짜 씨. 메가 선생님, 메가 캐스트, 메가 쌤 칼럼 화이팅. 이거 하나밖에 없냐 이거? 이거 지금 먹으면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아니 3개짜리 산술기가 뭐 되냐고. 3 루트 3이요? 3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 어디? 루트 3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이거 얘가 뭐야? 대충 그냥 A, B, C? 예, 뭐 그런 예. 얘가 성립을 해요. 예. 성립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일반화 할 수 있죠. 그 등호가 언제 성립하나 등호가? A랑 B랑 C랑 같이. 아, 같을 때 성립하겠지. 이거 벌써 하나 알아버렸어. 자, 최소값. 최소값. 어제 여유 남아 있어? 어? 내적에 어? 아, 답을 다 알려줬잖아. 최소값. 어? 2? 자, 근거는요? 근거? 앞뒤가 똑같아. 아 그게 아니라 저거를 앞뒤가 똑같으려면 X가 1일 수밖에 없잖아. 네? 아니, 최소값 뭐 나와? 어디서 최소? 어디서? 어디서 최소? 최소값 얼마? 1에서 1에서? 이걸 해줘도 모르는구나. 식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 이거? 왜요? 아니 곱하면 상수만 나오잖아. 그럼 얘 적용해보고 싶지 않아? 그럼 뭐 나와? 3 세제곱 4분의 1? 얘가 뭐예요? 네, 언제? 얘랑 같을 때 됐죠? 네, 이렇게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처음 봐요? 처음 볼 수 있지. 근데 이거 알려줬잖아. 자, 질문. 왜 이렇게 나눠요? x분의 1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응?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서 최소값을 바꿔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이 식은 항상 성립해요. 왜? 절대 부등식이니까. 그런데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같아잖아. 근데 얘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뭘 알 수가 없어. 예. 네. 그게 다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성립. 근데 최소값 정보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똑같은 애로 1대1로 나누어야 같다라고 했을 때 같아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언제 했으면 좋았을까요? 고1 때? 그렇죠. 고1 때. 고1 때 뭐 했어? 뭘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키도 크고 했죠. 네. 네. 그래서 문제를 던지고 어그로를 끝 다음에 생각할 시간 1시간 주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요. 찾을 수 있어. 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 한 문제 1시간. 네. 근데 이게 결국 효율적이에요. 결국 효율적이 됩니다. 결국. 그럼 이제 알겠어?
왜 등호 조건이 중요한지 맨날 외웠잖아. 이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재밌는 시간이죠. 자, 얘는 이제 고1 수준으로 하는 거고 이제 얘를 바꿔서 미적분 수준으로. 네, 잠깐 이제 논술 느낌의 이야기를 했었고. 자, 문제는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변곡점이 있나 보죠? 아무튼 오목볼록이건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을 2번 해야 돼. 2번. 2번 해야 돼요. 근데 좀 귀찮잖아? 2번 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그 해설을 베끼면 되죠. 네, 난 해설을 베낍니다. 나는 베낄 거야. 여러분이 계산해야지. 이게 해설의 장점이죠. 이게 교사가 바라볼 때 해설의 장점이죠. 여러분들은 아무 장점이 없어요. 네, 계산 직접 해야 되거든. 자, 우선 무엇을 구하죠? 는 0이 되는 x를 구하죠. x가 뭐예요? 우선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럼 뭘 파악해야 되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2'의 부호가 바뀌는지,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부호 변화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질문.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부호 변화를 파악하지? 가 궁금한데. 우리 헛땡땡 학생 어떻게 부호 판단합니까? 전원식 나올 때. 적당한 수를 대입해요. 적당한 수. 와, 스바. 그래프를 와, 스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데? 2 빼면 맞네 3승이네. 왜? 두려워요? 삼성이어서? 그것도 3분의 그리고 분수에 들어가 있어서 두려워? 아니 분수는 두렵지 않은데 3승이라고 이럴 걸요. 아, 그래요? 진짜? 이상한 소린데? 어떻게 김땡땡 학생은 부호변 어떻게 파악해요? 설마 얘보다 약간 작은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해보고 얘보다 약간 큰 뭐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해봐서 그렇게 하나? 이건 진짜 질문이야. 어떻게 부호 판단해요? 아니 뭐 프라임이건 투 프라임이건 부호 변화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 이제 고통스럽죠? 질문하니까. 네,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우리 김땡땡 학생은 어떻게 할 거야? 부호 판단.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합쳐서 위로 올려요?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해 준다면? 통분을 해서 합쳐요. 통분을 해서 합쳐요? 그러니까 우선 식을 우선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예. 얘가 이게 위치가 바꿔야 되나? 아, 아무튼 뭐 바뀌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다음에 어떻게 해? 자 이런 거 잘하지 않나? 이런 거? 얘는 부호 변화 어떻게 파악해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럼 쟤는 어떻게 해? 어떻게 이 땡땡 학생 어떻게 해? 부호 변화 어떻게 파악해? 아까 내가 말한 게 뭐야? 좀 작은 거 대입한 거. 대입을 해요 숫자를? 야, 스바. 그렇군요. 미분 한 번 더. 예? 아니 무지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시간을 한 30분 주면은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는데. 질문. 얘 그래프 그렸죠?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프 안 그려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아무도 이거 그래프 그려서 안 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고 이때는 그래프 안 그려서 판단하잖아. 이상하잖아. 되게 이상하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 대입, 0 대입, 2 대입 이러고 해? 아니죠?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왜 내 선물만 없어? 다 먹었어? 얘 이것도? 아, 남은 게 하나가 없네. 그래프가 그래도 개형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개형이요? 여러분 이건 내 개인적 질문인데 증간표 알아요? 증간표? 네. 증간표 왜 그려? 안 그래요. 그게 질문이에요 사실. 교과서에 증간표가 나오잖아. 근데 증간표가 뭔지 어떻게 그리는지 아무 설명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모든 설명에 저 증간표가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증간표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해설을 보지 말라는 거야. 나도 그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물론 문제는 출제한 적 있죠. 증간표를 그려보세요. 네. 보죠.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잘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잘 나누면 된다는 소리가 여기에서는 다항함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럼 저기에서도 다항함수를 잘 찾으면 됩니다.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요. 그럼 저 식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 식을? 앞에 건 0보다 무조건 크니까 뒤에 있는 거 보면 되죠. 앞에 게 0보다 무조건 크니까. 크다고? x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에? 앞에 건 x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안 되죠. 아 맞네 문제. 자, 우리가 부호 변화를 파악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점 근처에서만 보면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 점 근처에서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잖아요. 세제곱해도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 부호 파악하면 되잖아요. 얘는 왜 빼기 빼기로 썼을까? 아니 3차 함수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을 그려요. 뭐 하래? 3차 함수에서 상수 함수를 빼래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보면은 3차 함수가 상수 함수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죠. 얘는 통과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까지 고려해 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점 1을 마이너스 기준으로 어떻게 바뀐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다. 왜?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까지 생각해 줘야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이게 우리가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미분을 하건 두 번 미분을 하건 이런 형태식이 나옵니다. 이상한 형태식이. 그래서 부호가 변하는 파트를 잘 체크하고 부호가 변하지 않는 파트를 잘 구분해서 부호 변화를 파악하면 되고요. 네. 이 정도 다항함수의 부호 변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해되죠? 네. 아무튼 우리가 극대극소 뭐 위로 볼록 아래 볼록 뭐 변곡점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이 점 근처 주위에서만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막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예.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건데 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 자 프라임 있죠 프라임. 자 프라임은 어디서 부호가 변하고요? 어디서? 뭐 어디서 변하겠죠. 그럼 거기서 부호가 어떻게 변할까? 를 이 방식으로 좀 해볼까? 이 방식으로? 해보죠. 그래서 얘를 잘 들으면 100문제를 풀던 1000문제를 풀던 뭐 다 되죠. 네. 얘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항식만 잘 나오도록 식을 바꿔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나요? 얘는 항상 플러스네. 그럼 얘 부호 변화가 프라임의 부호 변화랑 똑같겠죠. 얘 어디서 보이나요? 3차 함수 그리고 1 그리죠. 그럼 당연히 교점 생길 거 아니에요. 3차 함수에서 상수 함수 빼래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네, 되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네. 극소야? 극소? 아 극소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극소가 하나 있으니까 뭐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별거 없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부호가 변하니까 변곡점이 되고요. 2'의 부호를 파악해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02쪽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래프의 개형. 이게 안 지워진다 이거? 우리가 일정이 또 뭐가 있나? 일정이? (6월) 모의고사가 당장의 일정인가? (6월) 모의고사? 네, 진정한 승부처. 승부처.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승부처. 그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면 좋겠죠. 현명한 판단. 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네,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받으면은 뭔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건가? 인정? 나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점수를 6월 모의고사 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응? 아니에요? 카페 독서실 스바. 아무튼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인정을 하면 너무 좋다. 102페이지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그릴까? 동그라미가 나와 있는데 얘를 다 체크하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래프를 잘 그린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건들을 다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잘 그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역, 치역이 있는데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이 뭐죠? 네? 아, 좋습니다. 네. 뭐 쉬운 말로 하면은 네, x 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할 수 있느냐. 그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죠. 치역은요? 시험은 x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 그렇죠. 그 y 값들을 모아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고요. 경험적으로 정의역은 함수의 식을 보면 거의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치역은 뭐 거의 마지막쯤에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저는 고1 때 배웠던 개념이죠. 곡선과 좌표축의 교점, 뭐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점이 있으면 구한다 라는 거고요. 그 매우 특수한 형태의 교점을 구할 때가 언제 있죠? 뭐 함수랑 역함수를 다룰 때 뭐 이 정도랑도 교점을 구하는 케이스가 가끔 나오죠. 네, 그래서 교점, 축과의 교점을 우선 구한다. 저 교점 구하는 것도 고1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칭성과 주기성인데요. 대칭과 주기. 그 대칭이 처음 언제 나오죠? 네, 중3 때 2차 함수를 할 때 처음 나오죠. 선대칭이. 네, 그때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3차 함수에 뭐 점대칭 뭐 이런 거 배우죠. 점대칭 성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성은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2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되고요. 주기는 사인, 코사인 같은 거 다룰 때 했었죠. 네, 그래서 얘도 이제 고2 수준으로 다 체크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증가함수, 극대극수. 증감, 극값. 자, 증감하고 극값을 찾는다. 어떻게 하는 거죠? 고2 수준으로 할 수 있고요. 이때 필요한 게 프라임이죠. 네,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체크한다. 저기까지 고2 과정입니다. 자, 교점까지 고1 과정. 그 아래 극값까지 고2 과정이죠. 이제 미적분 배워서 고3 과정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볼록이죠. 볼록하고 뭐 변곡점 얘를 배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점근선 이런 거를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에서 추가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이때는 우리가 2'을 사용하죠. 2'. 네, 기본적으로 저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그래프를 잘 그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6번 동그라미 보면은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스페셜하게 뭐 0 플러스 0 마이너스 뭐 이런 거대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로 문제를 보죠. 그래프를 그려봐라. 여러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어떻게 학습하면 되게 좋냐면요. x제곱 플러스 1이네. 그래프를 잘 그려보세요. 저 조건에 맞춰서. 그러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10분. 그래프 하나를 10분 정도에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그래프를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100개 정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몇 분이 필요하다? 그래프 하나에 10분인데 그래프를 100개 정도 그려봐야 되니까 1000분 필요하죠. 1000분. 네, 1000분 동안 그래프 그리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래프를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어지죠. 자, 봅시다. 자,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 뭐냐고? 네, 얘는 나눴을 때 문제가 되는 게 0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얘는 절대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x값, 실수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x가 무엇이 된다?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한 게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치역은 뭐 치역 바로 보여요? 치어 극대국수 최대값도 최소까지 아니면 실수 전체. 자, 무지성을 하지 말고요. 자, 치역 좀 넘어갑시다.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네, 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x에 0 대입하면 되잖아요. 0,0이네. 그러면 y에 0 대입해도 0 나오겠죠. 0,0이 축과의 교점입니다. 네, 뭐 우연찮게 원점을 지나게 되네요. 자, 대칭성, 주기성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 그렇죠. 이게 증명을 하지 않지만 이 식을 봤을 때 그냥 주기는 없어 보이죠. 네, 주기는 없고요. 따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이 식을 fx라고 하면은요. 어떤 식이 성립한다? fx랑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똑같죠. 이 식이 성립하면 기하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교과서들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를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원점 대칭이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네, 뭐 0보다 큰 쪽만 그린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되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원점 대칭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치역 어떻게 되죠? 치역? 치역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는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어떻게 되죠? 치역이? 하던 거 해. 괜찮아. 아니 왜 하던 거 안 하지? 자유를 주는데? 아니 치역이 뭐냐고 스바. 치역 뭐예요, 선생님들? 선생님 다 배웠잖아. 인강에서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정승재가 다 알려줬을 거 아니야. 정승재. 현우진, 정승재 씨가 다 알려줬을 거 아니야. 자, 최소값 어떻게 구해? 아니 저거 치역 어떻게 구해? 여러분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면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헛땡땡 학생 어떻게 해? 현대시 잘 돼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구리가 산화했다는 소리 같은데?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을.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겠네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것도 옛날에 다 배운 것 같다 이거? 윤동주? 참외. 자, 치역 어떻게 구해요? 이거 스바 아까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없어. 자,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절반만 그린 다음에 대칭시키면 된다고 했었죠. 자, 이 함수를 0보다 큰 쪽만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 식을?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아까 썼던 거 나오잖아. 네, 아까 했던 거 네, 아까 했던 게 뭐예요? 뭐 있었죠? 산수이기요. 네, 등호 성립해요? 네. 네, 이래서. 자, 얘가 가장 작을 때 얼마? 2. 그럼 뒤집으면 가장 커지겠죠? 네, 최대값 얼마? 1. 1,1. 최대값 1이에요. 그럼 최소값은요? 마이너스요? 왜요? 이건 좀 대충 네, 어디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네, 다 구했네? 최대값, 최소값 구했잖아. 그럼 치역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네, 이게 치역입니다. 얘는 미분하지 않고도 치역을 구할 수 있어요. 얘도 언제 했으면 좋다? 고일 때. 예, 뭐 했지 고1 때? 자, 그래서 내가 고1을 맡으면 이 문제를 내는 거야. 출제를 하는 거야. 예. 그럼 막 뭐라고 하겠죠. 왜 무조건 문제 냈냐고. 그럼 내가 얘기했지. 이 병신아. 맞잖아. 아, 고1 거를 풀 수 있잖아. 누가 미분? 수도 고일했어요. 예?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미분하는 것보다 이거 훨씬 쉽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고요. 자, 최대한 물론- 미분을 하지 말자. 물론 그냥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셜하게 식을 볼 수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예. 또 어떠한 관점이 있어야 되죠? 산술 기하를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저 식을 보고. 그래야 시도해 보잖아. 네.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뭐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예. 있는 거를 잘 조합하자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 어제 우리 헛땡땡 학생은 많이 들었잖아요. 수업할 때? 조합한다는 느낌 뭔지 알겠지 이제? 뭔지 알겠지? 조합을 한다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자 물론 이렇게 넘어가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넘어가고 자, 증가감소와 극대극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얘를 미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설을 풀이를 보고 해도 되죠, 나는?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이 식이 어떻게 보여요? 얘가 도함수인데 이 식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야 돼? 산수이기를 아니 부호가 안 바뀌는 게 보여야 되고 안 바뀌잖아요. 부호가 바뀔 수 있는 게 보여야죠. 이걸 구분해야죠. 구분. 그럼 뭐만 남아? 2차 함수만 남네. 얘 gx라고 해봐. 그럼 gx의 부호 변화와 프라임의 부호 변화 어떻게 돼요? 정확히 부호가 반대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바뀌어요? 풀, 마, 풀.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어떻게? 마풀. 네, 자, 마풀마. 자, 이해가 된다고요. 그럼 뭐 감소, 증가, 감소잖아. 그럼 저 y라는 함수가 어떻게 그러죠? 대략적으로? 아니 감소, 증가, 감소라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그랬었죠. 네. 그런데 함수가 어때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얘를 어떻게? 매끄럽게 그려. 매끄럽게. 감소, 증가 이렇게 매끄럽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2 수준으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되는 겁니다. 고2 수준으로. 고2 수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죠? 얘가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할 게 뭐예요? 변곡점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미분 또 해야 돼. 또 해 그냥. 또 해. 저는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접 미분을 해야죠. 네. 이런 게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자, 그럼 또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안 변하는 거. 네, 안 변하는 거. 너 플러스잖아. 얘가 변할 수 있네, 부호가. 뭐 hx라고 해. 어느 점 지나니 다 보이죠? 네. 다 보인단 말이에요. 3차 함수니까. 자, 되죠? 부호가 어떻게? 마뿔. 치 막 튀기네. 자. 병곡점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얘가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얘가 왜 나올 수밖에 없죠? 다시 0에서 왜 대칭인 점이 또 2개씩 나오죠? 기함수잖아.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0 기준으로 대칭인 점 2개가 나왔잖아요. 왜?
기하함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칭성에 따라서 그냥 그 소리입니다. 얘가 원점 대칭이라며요. 여기 하나 생기면 여기 하나 생겨야지. 그럼 x좌표가 대칭, y좌표도 대칭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이 증가 감소 증가에 얘 아래를 볼록이냐? 얘가 아래죠. 위로 볼록. 이 위아를 겹쳐서 그리는 거예요. 겹쳐서.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얘죠. 0 있고요. 루트 3 있고요. 빼기 루트 3 있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감소, 증가, 감소가 유지가 되면서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아래 볼록 되게 그려야 된다 소리입니다. 자, 0 오른쪽만 볼까요? 위로 볼록. 어디까지? 위로 볼록. 여기서 어떻게? 아래 볼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위로 볼록하고 이 다음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이렇게 될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큰데 극한 0으로 가죠? 그 소리가 뭐예요? 점근선이 x축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0 오른쪽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준다? 최종적으로 0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증가, 감소, 점근선 여기 얼마야? 1. 여기 얼마야? 루트 3이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0 반대쪽은 어떻게 해요? 이거 원점 대칭해서 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해되죠? 자, 체육하는 분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걸 손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되거든. 손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요? 쉽지 않다고. 자,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끝. 그래서 되게 천천히 설명했죠. 작년 거부터 해서 증가 감소를 그냥 직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럽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변곡점 등등을 찾아준 다음에 겹쳐지게. 좋습니다. 자, 얘는 얼마야? 1,1이죠. 얘 y좌표도 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개 구하면 어떻게? 점대칭해서 또 두 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는 게 그래프를 잘 그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몇 개? 100개. 딱 100개만 그리면 틀릴 수가 없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식사를 맛있게. 찍혔어, 시스와.